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간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집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 간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빠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빤 항상 술을 왕창 먹고 집에서 난동을 피우곤 했어요. 아빠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와 여동생은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잠든 척을 했답니다. 야, 아빠가 집에 왔으면 버선발로 달려나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있나? 여보, 애들 지금 자고 있잖아. 밤늦게 들어와선 왜 죄 없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애들이 아주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애들한테 내 욕한 거지?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거 아니야? 참나, 내가 욕을 안 해도 당신처럼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소리만 지르면 애들이 당신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아빠가 아빠다워야 존경하고 좋아하지. 뭐야? 당신 지금 내가 아빠답지 않단 얘기야? 돈 벌어다가 먹여 살리면 됐지. 뭘 더 바래? 돈만 갖다 주면 다야? 애들이 상처받는 건 생각도 안 해? 상처는 개뿔. 나 어릴 땐 우리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수십 대를 맞아도 잘못했다고 빌기만 했어. 그런데 쟤들은 뭐야? 당신 닮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아유, 나 기분 나빠서 술 한 잔 더 해야겠으니까 당장 술상이나 내와. 당장 내 눈앞에 술상 대령하라고. 내 말 안 들려? 곧이어 거실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전 무서워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린 저에겐 아빠가 저승사자보다도 무서운 존재라서 차마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술 취해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을 때 엄마에게 다가가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또 엄마 아프게 했지?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세면 엄마를 지켜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수영아.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쁜 모습만 보여준 아빠가 미안해야지. 엄마, 우리 아빠랑 꼭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우리끼리 살면 안 돼? 나 아빠 너무 싫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단 말이야. 우리 수영이가 아빠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하구나. 알았어. 엄마가 아빠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우리 딸들이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돼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지. 결국 엄마는 제가 12살일 때 아빠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 퇴근하고 온 엄마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기도 하고 서툰 솜씨지만 볶음밥을 만들어 엄마한테 차려드리곤 했답니다. 저는 어릴 땐 겁이 많아 아빠한테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언젠간 꼭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엄마를 위해 용기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부터 자꾸 한숨을 쉬시고 전화로 누군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기요, 저 그쪽한테 관심 없다고요.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쁘니까 연락 좀 하지 말고 공장에서 아는 척도 제발 하지 마요. 딱 보니 공장에서 누가 엄마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 멀리에서 엄마가 누군가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니 어떤 아저씨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에이, 좋으면서 왜 그래?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애도 키워줄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튕겨?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튕기면 내가 더 안달날까봐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남자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여우 같아. 이봐요. 싫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요? 나 당신 같은 남자랑 엮일 생각 추호도 없다고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순간 엄마를 지키기 위해 그 아저씨를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 시간에 썼던 리코더를 책가방에서 꺼내 삐익 하고 크게 불었어요. 그러자 엄마와 그 아저씨가 절 쳐다보더군요. 쟤는 뭐야? 뭔데 저렇게 도끼 눈을 뜨고 날 쳐다봐?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아저씨에게 소리쳤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싫다잖아요. 왜 자꾸 따라다니고 귀찮게 굴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괴롭힌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낼까요? 저는 일부러 리코더를 계속 삑삑 불며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당황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네 아빠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리코더 집어넣고 엄마랑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싫거든요? 전 아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아저씨가 우리 엄마 못 살게 군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이보세요, 동네 사람들. 무서운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잡아가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에이씨, 진짜 조그만 게 요망하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네. 결국 그 아저씨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만 저한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 이후에도 전 또 이상한 사람이 엄마한테 찝쩍거릴까봐 쉬는 날마다 엄마의 옆에서 철벽 방어를 하고 엄마가 피곤하지 않게 최대한 집안일이라도 제가 알아서 다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엄마가 절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일하던 도중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한 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용이가 엄마 없이 자라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새아가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덩친 이렇게 커도 어쩔 때 내 갖고 철이 없을 때도 있어. 그래도 너처럼 밝고 참한 아가씨가 우리 주용이의 짝이 되어준다고 하니 내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투닥거릴 때도 있고 힘든 역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둘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저 주용 씨랑 결혼해서 서로 힘이 돼주면서 예쁘게 살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이후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첫 사위라서 그런지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엄청 예뻐했답니다.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게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문인지 친정에 가면 항상 엄마가 양념게장을 직접 무쳐서 내주셨답니다. 안서방, 내가 자네 온다고 양념게장을 맛있게 무쳐놨어. 자, 밥에다가 살만 짜줄 테니까 밥이랑 싹싹 비벼서 먹어봐. 우와, 역시 장모님이 만드신 양념게장이 최고예요. 저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살 발라준 것도 처음인데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덕분에 제가 호강하네요. 호강은 무슨, 잘 먹으니까 해주는 거지. 자, 깻잎도 한 장씩 떼어줄 테니까 밥에 싸먹게. 내가 간장에 담근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 장모님이 만드신 건데 당연히 맛있죠. 장모님, 저 진짜 감동이에요. 세상에서 저처럼 사랑받는 사이도 없을 거예요. 또 하루는 남편이 로션을 잘 안 발라서 얼굴이 하얗게 터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르라고 해도 귀찮다면서 잘 안 바르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남편 얼굴을 보더니 안방에 들어가 로션을 가져와 직접 남편 얼굴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안서방, 얼굴이 그게 뭐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꼼꼼히 발라줄 테니까. 어머 여보, 내가 로션 바르라고 할 때는 안 바르더니 우리 엄마가 발라주니까 가만히 있네? 이거 좀 섭섭한데? 별게 다 섭섭하다. 와, 장모님이 발라주셔서 그런지 얼굴이 순식간에 촉촉해졌어. 봐봐,
내 얼굴에 광이 막 나는 것 같지 않아? 너무 반짝거려서 눈이 부시지? 나 이러다가 너무 잘생겨져서 연예인 되면 어떡해? 연예인은 무슨, 당신도 참 오버가 심하다니까? 엄마, 네가 아무래도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니까 장모 사랑도 사위가 하면 되겠네. 또 하루는 친정엄마랑 셋이서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남편이 옷을 얇게 입고 나와 추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남편한테 걸쳐주시더라고요. 안서방, 춥게 다니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일단 이거라도 입어. 에이, 장모님, 저 튼튼해서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장모님 옷을 뺏어 입어요. 그냥 장모님 입으세요. 아이고, 난 괜찮대도 난 추운 데서 많이 일해봐서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젊은 제가 추운 게 낫죠. 이것 보세요. 이렇게 몸을 흔들면 열이 나서 하나도 안 춥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몸을 흔들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웃긴지 웃음을 빵 터뜨리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안서방,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내가 춤선이 더 곱지? 이야, 장모님 한솜씨 하시는데요. 그럼 저도 질 수 없죠. 제가 나름 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 멤버였는데 이런 걸로 치면 섭섭하거든요. 남편과 친정엄만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덩실덩실 흔들면서 춤을 췄어요. 전 너무 웃겨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못 말려. 아주들이 환상의 짝꿍이구만. 엄마가 남편을 아들처럼 대해주니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친정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건 기본이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알아서 착착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나서서 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은 셋이서 시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옷가게에 진열된 몸빼바지를 보고선 신이 나서 달려가더라고요. 장모님, 우리 이거 셋이서 커플로 입어요. 잠옷으로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장미꽃처럼 예쁘시니까 이 빨간 꽃무늬 바지 어때요? 장모님한테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우리 안서방 건 내가 골라줘 볼까? 안서방은 곰처럼 듬직하니까 이 곰돌이 무늬로 하면 되겠네. 그치? 에이, 그럼 장모님이랑 커플이 아니잖아요. 전 그럼 초록색 꽃무늬로 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노란색으로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빨강, 노랑, 초록이니까 완전히 신호등이네. 장모님, 저 이거 잘 때 맨날 입고 잘 거예요. 장모님도 꼭 자주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날 셋이서 시장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정말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1년 반쯤 됐을 때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식구다 보니 엄마가 제부한테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최서방,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안 힘든가? 내가 들어보니 대기업이 돈은 많이 줘도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던데.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좋은 회사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야 저도 나중에 아이 낳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가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네. 최서방, 자 이것 좀 먹어보게. 자네가 닭볶음탕을 좋아한다길래 끓여놨거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는 제부도 저희 남편처럼 예쁨 받는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날 하루 종일 말도 없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니 집에 돌아와선 툴툴거리는 말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나도 우리 회사 들어가려고 엄청 힘들었거든? 참나, 누가 보면 동서가 엄청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네.
갑자기 왜 그래? 솔직히 대기업 들어가기 힘든 건 맞잖아. 나도 능력만 있으면 대기업 다니고 싶은데? 당신 혹시 뭐 제부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 아니, 그냥 꼴 사나워서 그렇지. 대기업 다닌다고 괜히 거들먹거리는 것 같잖아. 누구 뭐 잘난 척 할 줄 몰라서 하나나? 제부가 무슨 잘난 척을 했다고 그래. 당신은 괜히 애꿎은 제부한테 힘술 부리지 말고 마음 좀 곧게 써. 그런데 얼마 후 친정엄마 생신 때 또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선물로 사간 홍삼을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제부가 엄마한테 보자기에 쌓인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물을 건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자 그 안엔 공진단이 들어있었어요. 엄만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공진단 아니야? 최서방, 이거 한 알이 엄청 비싸다던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장모님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챙겨 드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내가 우리 최서방 덕분에 평생 안 먹어본 이런 공진단도 먹어보고 정말 고맙네. 아이고, 이 겉에 있는 금박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금이라지?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제부가 준 선물에 고마워하자 남편은 또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다음부턴 장모님한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홍삼 같은 거 사드릴 필요도 없겠어. 신경 써서 좋은 걸로 사다 드렸더니만 비싼 공진단만 좋아하시고. 참, 동서도 진짜 돈 잘 번다고 은근히 약 올리는 것 같다니까. 약 올리긴 누가 약 올려. 그리고 엄마 홍삼 좋아하셔. 아까 당신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공진단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니까 신기해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좀 쓰지 마.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하려고. 아무래도 이런 중소기업에서 계속 일해봤자 월급도 별로 안 오르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한 것 같아. 차라리 공무원에 합격하면 평생 직장에다가 나중에 연금도 나오잖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사실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꼭 합격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남편의 열의를 보자 한 번쯤은 남편을 믿고 응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겠어?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수험 생활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응원해주라.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몇 년 동안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떨어진다던데 정말 괜찮겠나? 그러다가 만약에 합격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걸 수도 있잖나. 물론 안서방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걱정돼서 그래. 장모님, 절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도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학창시절에 동서 못지않게 공부도 잘했었다고요. 그래, 그랬겠지. 그래도 내 혹시나 하는 마음이 하는 얘기야. 아무튼 열심히 하고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라네. 그 후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고 의자와 한 몸이 된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남편이 걱정됐는지 하루는
직접 만든 양념게장을 저희 집에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게장에 밥을 쓱쓱 비벼 잘 챙겨 먹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는데 다 같이 밥을 먹던 도중 저희 엄마가 제부한테 고기 반찬을 밀어주는 거예요. 최서방, 얼마 전에 감기 몸살 때문에 아팠다며? 내가 그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그러게 바쁘다고 대충 샌드위치 같은 거 사 먹으니까 몸이 상하는 거야.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해야지. 에이, 저 다 나았어요. 다 큰 남자가 감기 몸살 한번 걸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참, 이번에 한우 보내주신 거 진짜 잘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짝 구워서 먹어봤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아주 맛이 예술이던데요. 그래,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 내가 특별히 툭불 등급으로 사서 보낸 거거든.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순간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막 뒤적거리는 겁니다. 에이씨, 밥맛 떨어지네. 남편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 안서방.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자네 원래 내가 해주는 음식 다 좋아하잖아.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전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남편은 그러고선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공부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공무원 시험에 관문이 높긴 높은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남편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우울해하는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좀 제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공무원 시험 탈락 소식을 알게 된 제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요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죠? 이럴 때수록 바람도 한번 쐬고 기분 전환도 해야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숙소랑 여행 경비 다 쏠 테니까 다 같이 1박 2일로 국내 여행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장소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잡을게요. 동서, 지금 나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약 올리는 거야? 바로 다음 시험 준비해야 돼서 1분 1초가 아까운데 내가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돈 잘 버는 동선 한가해서 여행을 밥 먹듯이 가는지 몰라도 나한텐 이 시간이 금과 같아서 허투루 허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으면 내 핑계 대지 말고 동서랑 처제랑 둘이서 가. 알겠어? 제가 제부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가 심해? 지금 동서가 나 약 올리려고 전화한 거 딱 보면 모르겠어? 괜히 내 핑계로 장모님한테 여행 쏘면서 생색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심보가 너무 꼬인 거 아니야? 제부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어? 여행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공짜로 여행시켜 주겠다는데도 왜 싫대? 당신 오늘 그거 거절한 거 나중에 후회할걸? 하지만 남편은 후회할 일 없다면서 곧바로 책상에 앉아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어떻게든 공무원에 합격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수험 생활을 하던 중 가족 모임이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처음 보는 바지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걸 본 전 엄마에게 그 바지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둘째 사이가 사줬지. 홈쇼핑 보다가 재질이 좋아 보여서 샀다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지? 역시 우리 둘째 사이가 옷 고르는 센스가 좀 있다니까. 내가 아주 사위를 잘 들였어. 그래서 내가 우리 최서방만 오면 아주 기분이 좋다니까. 이렇게 덩실덩실 춤까지 나와. 그치 최서방?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부도 깔깔 웃더라고요. 저도 장모님만 보면 춤이 덩실덩실 나와요. 아무래도 우리 전생에 모자 사이였나 봐요. 장모님, 제가 다음엔 더 예쁜 옷 많이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드린 옷 다 입을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또 툴툴거리더라고요. 에휴, 집안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기분도 꿀꿀한데 청소나야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예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시장에서 샀던 몸빼 바지를 가져와 그걸로 걸레질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걸레 아니잖아. 왜 그걸로 바닥을 닦고 그래? 왜? 어차피 디자인도 촌스럽고 싸구려 바지일 뿐인데 몇 번 입었으면 뽕은 뽑은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엄마랑 셋이서 커플 바지라고 산 거잖아. 그건 그냥 재미로 한 거지 무슨. 당신도 솔직히 이런 바지 입고 싶지 않잖아. 아까 제부가 사온 바지 보고 아주 눈이 돌아가던데 뭘. 내가 언제 눈이 돌아갔다고 그래. 당신 진짜 이럴 때 보면 속이 너무 좁다니까. 전엔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나도 언제까지 당신 투정 받아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 그 후 남편은 복기를 뿜으며 공부를 하더니 결국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저는 동네방네 자랑을 했어요. 저희 엄마도 남편이 너무 대견하다면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싫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을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길래 진짜 어디 아픈 줄 알고 저는 저 혼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친정에 들어가자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수영아, 안서방은 왜 같이 안 오고 너 혼자 왔어? 오늘따라 몸이 좀 안 좋대.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어디 많이 아픈 건 아니고 난 오늘 당연히 다 오는 줄 알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서방 없이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안서방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엄만 그렇게 말하고선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서방, 몸은 좀 괜찮은 건가? 몸살이라도 난 거야? 내가 오늘 안서방이랑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럼 혹시 약 먹고 쉬다가 내일이라도 올 수 있겠나? 그런데 남편은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다 들렸어요. 장모님, 제가 아무 때나 오라가라 하면 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전 나란 일 하느라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전화 끊어요. 저희 엄만 순간 당황하셨는지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그래? 나란 일 하느라 바쁘신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사실 내가 조만간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거든. 내려가는 김에 두 딸이랑 사위한테 재산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자네가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뭐. 자넨 내 재산엔 관심 없는 것 같으니 나란 일이나 열심히 하게. 네? 재산 상속이요? 장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진작에 얘기하든 말든 자네는 어차피 바쁘다며? 가족 간에 중요한 얘기하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니 별 수 있나? 자넨 우리 가족 일보다 나란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 이만 끊게. 엄만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재산 상속이란 얘기에 저와 동생 부부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엄만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하자며 미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프다고 하더니 택시까지 타고 허겁지겁 왔나 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았나? 몸도 안 좋다며? 여기 뭐하러 왔어? 아, 그게 사실 뭐? 내가 자네 귀찮게 하기 싫어서 우리끼리 재산 상속 얘긴 다 끝냈네. 그러니까 자네 신경 쓰지 말게.
바쁠 텐데 밥이나 먹고 얼른 집에 가. 그러자 남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맨밥에 술을 계속 들이키더군요. 그러다 취한다고 말렸는데도 연신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취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서운하네요. 전 장모님을 정말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들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계속해서 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더군요. 저요, 엄마 없이 자라서 얼마나 엄마의 적이 그리웠는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저 3살 때 동생 낳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구두방 하면서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저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보고 싶었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속상해하실까봐 티도 못 내고 자랐다고요. 다른 애들한텐 그게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저한텐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저한테 그런 걸 해주셨잖아요. 따뜻한 밥 위에 맛있는 반찬 올려주시고 항상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제 옷에 단추가 뜯어지면 손수 바느질해서 달아주시고 제 머리에 뭐가 묻어있으면 까치발까지 들어서 털어주셨잖아요. 저 그래서 장모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세요? 남편은 이윽고 서럽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군요.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남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잘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장모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어린 시절 못 느껴본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요. 그런데 동서 때문에 다 망쳤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받던 사랑을 전부 다 뺏겨버렸다고요. 동서가 대기업 다닌다고 축혀 세워주는 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요. 제가 드린 홍삼보다 훨씬 비싼 공진단을 사온 거 보고 자격지심까지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비싼 거 왜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드리는 건데 동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사오는 걸 보고 속이 상해 미치는 줄 알았다고요. 장모님, 제가 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는지 아세요? 저요, 대기업은 못 들어가지만 적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장모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위가 돼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하셨죠. 장모님은 애초에 제가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안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난 그냥 걱정돼서 한 얘기지. 그걸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아니요, 꼬아서 들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장모님, 저보다 동설도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 공부한다고 양념게장 보내주셨을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그런데 동서한텐 한우 보내주셨죠? 그때 저 진짜 섭섭했어요. 아무리 제가 양념게장을 좋아한다지만 이건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능력 있고 돈 잘 버니까 더 예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동서 국그릇에만 고기를 더 많이 담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사온 바지 입고 자랑하시는 거 보고 저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드린 몸빼바진 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전 그냥 장모님이랑 같이 커플로 입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드렸던 건데 이렇게 비교당할 줄 알았으면 그날 시장도 가지 말고 몸빼바지도 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네, 알아요.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자격지심에 이러는 거 저도 안다고요. 솔직히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차라리 동서가 나쁜 사람이면 대놓고 욕이라도 하지. 성격도 너무 착하고 장모님이랑 저희 부부한테도 잘해주니까 괜히 저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계속 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얘기에 저와 친정엄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남편이랑 똑같이 제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지 차별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간 쌓인 게 많았는지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희 엄만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서방, 아무래도 자네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 똑같이 예쁜 사위인데 내가 왜 자네랑 최서방을 차별하겠나? 물론 자네 눈엔 내가 최서방을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아나? 자네랑 나랑 너무 친하니까 늦게 들어온 최서방이 소외감 느낄까봐 내가 더 챙겨줬던 거네. 그런데 자네가 그걸 서운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아까 최서방한테만 한울 보내줘서 섭섭하다고 얘기했지? 그건 사돈어른이 먼저 비싼 전복을 한가득 보내주셔서 답례로 보낸 것뿐이야. 내가 무슨 대기업 다닌다고 사람 차별하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보이나? 네? 그게 정말이에요? 사돈어른께서 먼저 전복을 보내주셔서 답례로 보내신 거라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내가 무슨 국을 뜨면서 고기 개수를 하나씩 세면서 뜨겠나. 귀찮아서라도 그런 짓은 못하지. 우연히 최서방 국그릇에 고기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가 사준 몸빼 바진 내가 아직도 잠옷으로 입어. 자네가 그때 나한테 말했잖아. 장모님은 장미꽃처럼 예쁘니까 빨간색 꽃무늬 바지로 하자고. 나도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매일 깨끗하게 세탁하면서 소중하게 입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사온 옷만 좋아할 순 또 없지 않나. 최서방도 자네랑 똑같은 내 사위인데 기껏 내 생각해서 사다 준 바지를 자랑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못 믿어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딸 가진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였네. 솔직히 그때 우리 수영이가 임신 중이었잖아. 아마 다른 집 장모들도 딸이 임신했다는데 사이가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한다고 했으면 좋은 말 안 나갔을걸? 그리고 난 자네가 합격 못할 거라고 무시한 게 아니고 혹시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자네가 실망하고 좌절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서방, 그동안 나한테 쌀쌀맞게 굴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서운한 게 있었으면 진작에 말하고 풀지. 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그래도 다 오해였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좋게 좋게 풀고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세. 나도 자네랑 나들이 다니면서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그리워. 정말이세요? 정말 장모님도 저랑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재산 상속은 저 빼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 장모님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네가 나란 일하느라 바빠서 안 온다고 쌀쌀맞게 얘기하니까 내 괘씸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어떻게 자네를 빼고 내가 상속 얘기를 하겠나? 아무리 그래도 사랑스러운 내 큰사위인데. 안 그래도 내가 얘들한테 상속 얘기 나중에 하자고 했어. 나중에라도 자네가 찾아오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 지금 말해야겠네. 내가 시골에 내려가면서 두 부부한테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주겠네.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것밖에 못 주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잘 사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저축했다가 아껴 쓰게. 알았지? 장모님, 정말로 저희한테도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툴툴대고 못되게 굴었는데도요? 아, 그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만 뭘. 안 그래도 조만간 자네를 불러서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자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알고 있었으니까.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전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시는 줄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삐져가지고 장모님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능력 있고 착한 동서한테도 못난 모습만 보여주고 전 큰사위 자격도 없어요. 그러자 엄만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큰사위 자격이 없긴 왜 없어. 이렇게 가족한테 애정도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도 합격했는데 자네가 그동안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
그렇게 애처럼 굴었던 거 생각하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파. 이제 오해도 다 풀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날 엄마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어리광 부려도 돼. 알았지? 네, 그럴게요. 장모님, 저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후회하지 않게 장모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그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더군요. 저와 여동생 부부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훌쩍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통장 입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가 분명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5,50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곧장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장모님, 금액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보낸 거야. 그래도 자네가 큰 사위인데 내가 자네 어깨에 힘 좀 실어줘야지. 안서방, 공무원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하네. 내가 더 보낸 500만 원으로 정장도 좋은 걸로 사 입고 안경도 예쁘고 튼튼한 걸로 좀 받고 저번에 보니까 안경을 너무 오래 써서 다 낡았더구만. 이참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알았지? 장모님, 이렇게까지 절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아참, 내가 500만 원 더 보내준 거 최서방한테 비밀로 해야 되네. 괜히 또 최서방이 자네처럼 차별한다고 삐지면 안 되지 않나. 둘째 사이까지 삐졌다간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죽겠어. 그러니까 꼭 비밀로 하고 자네 혼자 몰래 써. 알겠지? 네, 당연하죠. 무조건 비밀로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입이 좀 무겁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장모님은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이에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고생했으면 저한테라도 진작에 얘기하지. 괜히 속 좁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동안 혼자 참았었나 봐요. 그 이후 저희 엄만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곳에 저희 큰이모가 살고 계셔서 같이 텃밭 가꾸면서 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 오해를 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어요. 주말마다 툭 하면 친정에 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귀찮을 정도였답니다. 작년엔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녹차밭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제부랑 남편이 둘이 서로 저희 엄마 옆에 서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심지어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도 서로 카드를 먼저 내밀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동서, 아이스크림 내가 산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내가 형님이고 큰 사위잖아. 형님이라고 다 사는 게 어딨어요? 사장님, 저희 형님 말 듣지 마세요. 제가 다 살 거니까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유, 왜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 아, 이리 나와. 제일 연장자인 내가 결제하지 뭐. 안 돼요. 장모님은 이번 여행에서 돈 한 푼 쓰시면 안 된다고요. 동서, 내가 형님이니까 양보 좀 하지 그래? 장모님은 내가 사드리는 걸 더 좋아하셔. 아니거든요. 제가 사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결국 가게에서 너무 민폐가 되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 제부를 제치고 그냥 제 카드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서도 또 둘이 티격태격 싸우더라고요. 꼬막을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무슨 시합이라도 하듯 번개 같은 속도로 꼬막살을 바르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앞접시에 남편이랑 제부가 까준 꼬막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 많은 걸 나 혼자 먹고 배 터지라고? 우리 사이들이 장모 사랑이 너무 과하네. 나 이거 다 먹으면 살쪄서 안 되니까 다들 똑같이 나눠 먹어. 알겠어? 밥을 다 먹은 후엔 율포 해수욕장에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 팔짱을 끼더니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장모님, 제가 여기 해수욕장 앞에 진짜 예쁜 카페를 알아놨거든요. 우리 거기 가서 커피 마셔요.
그러자 이번엔 제부가 반대쪽 팔짱을 끼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예쁜 카페 알아놨어요. 제가 형님보다 몇 살 더 어리니까 제가 고른 카페가 더 예쁘고 아기자기할걸요. 이봐 동서, 우리 장모님은 아기자기한 곳보다 분위기 있고 고급진 곳을 더 좋아하셔. 그리고 나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동서보다 몇 살이라도 더 많으니까 장모님 취향에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겠어? 장모님, 그러니까 동서가 고른 데 말고 제가 고른 데로 가요. 가보시면 아마 역시 우리 큰사이가 최고다, 이 말씀이 나오실걸요. 아유, 이제 날 아주 양쪽으로 찢어서 데려가려고 하네. 그러지 말고 두 군데 다 가지 뭐. 한 군데만 갔다가 한 명이 또 삐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결국 저희는 남편이 고른 곳에선 커피를 사고 제부가 고른 곳에선 디저트를 사면서 공평하게 모두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닷물에 서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저희 엄마 보고 누가 더 용감한지 평가해달라면서 오발 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엄마는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아, 그러다가 물귀신 되고 싶어? 둘 다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와. 아휴,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원. 내가 아주 사이가 아니라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것 같다니까. 저랑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답니다. 언니, 형부랑 우리 남편이랑 진짜 웃기지 않아? 서로 장모님 사랑 받고 싶어서 여행 내내 저렇게 경쟁하잖아. 우리 어릴 때도 저렇게 투닥거리진 않았는데 이럴 때 보면 둘 다 정말 애 같아 해. 그치?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엄만 참 좋겠다. 사위들이 딸들보다 훨씬 애교가 많잖아. 이거 어째 나도 좀 질투나는데? 그렇게 여행은 즐겁게 끝나고 그 이후에도 남편이랑 제분 친정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저희 엄마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유치하게 경쟁을 하곤 했네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황당해하면서 웃으시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국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 저희 남편도 그간 제부랑 차별받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서운한 걸 제때 말하지 않고 속에 꽁꽁 감추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그런 오해를 했을 때 차라리 터놓고 말했더라면 서로 감정이 쌓일 일도 없었겠죠. 그래도 늦게라도 오해가 풀려 다시 행복하게 된 지금이 저는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한 번쯤 툭 터놓고 속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제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입가에 미소 한 번씩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